결국 집값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 타작은 어떨지 임주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아 진짜 누를 뻔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요새 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 자산들이 예금 적금 이런 쪽으로 빠지고, 금리가 인하되면 그때는 다시 투자 자산이 살아난다, 이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거고요.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그게 딱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때 실질 금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실질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목? 면목이 없어? 잠깐만요. 아직 끄지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기준금리는 각 나라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오케이. 명목금리는 뭐지? 명목금리는 은행에 고시된 그 이자, 그걸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이라고 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제 아무리 은행에서 4%, 5% 이자를 준다고 해도 치킨값이 10% 오르면 이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손해겠죠. 치킨을 자주 먹는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돈을 넣으실 건가요? 아니겠죠. 그럼 치킨값이 2% 올랐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3% 이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치킨 먹을 때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 물가 상승을 제한 이자를 뜻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놓아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인플레이션에 지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 자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은행에만 돈을 넣어놓아도 물가 상승을 이기는데 뭐하러 리스크를 감내할까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니까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지난 10년간 역사상 최저금리에 가깝습니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에 벌벌 떨며 투자를 피하거나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몽땅 다 팔 이유가 없겠죠. 물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상승폭이 커질 때는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악재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계적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현 금리 수준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산계약을 세워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금리 인상에도 수익을 보고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뭘까요? 달러입니다. 달러는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 상승 효과를 활용해서 환차익을 볼 수도 있겠고,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하락할 때 이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022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미 제 영상을 계속 열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6대4의 비율,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저는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4. 현금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6의 비율은 주식에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6대4 비율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따로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 6의 비율은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든 어떠한 리스크가 생기든 우리는 달러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폭락이 온다 해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겠죠.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러를 총 1억 원을 환전했더라고요. 그거를 수익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9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환차익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투자 방법은 대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전혀 걱정 없고 안정지향적이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지금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거에 민감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장기적인 인덱스 ETF를 가져가면서 달러도 같이 보유를 하면 조금 더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